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해서 이제 건축물을 지어진 절차를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건물을 건축할 때는 맨 처음에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결정을 받고 나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나면 이제 착공을 하는 거죠. 착공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승인을 받고 건물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건축 허가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게 기속행위랑 대물적 행정행위 이런 것들. 그래서 기속행위라는 건 허가권자에게 재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물적 행정처분이라는 건 요 건축 허가라는 건 건물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이지 건축주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만 좀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인데 요 허가권자 보기 전에 뒤에 528페이지 건축 허가의 절차에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요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 사자가 바로 건축 허가죠. 건축 허가. 일사자인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토지 매입 단계 이전에 미리 허가권자에게 내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전 결정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토지를 매입해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 그런 것들을 사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로 1번에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보죠? 허가권자에게 허가 대상 건축물 밑줄하시고, 허가 신청하기 전에 밑줄하시고, 허가권자에게 밑줄.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 내가 어떠한 규모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입지 규모 사전 결정. 그 다음에 내가 허가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허가권자에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며.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밑줄하시고 지방환경관세의 장 밑줄하시고 협의해야 한다. 뭐 국장과 협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세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보시면은 사전 결정 통지받은 경우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 앞에서도 많이 했는데,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의지되는 것들도 한 10몇 가지 되고, 개발법에서 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러한 것들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정비법에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의제받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막 20몇 가지씩 되는 건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포기하더라도 요거는 4개밖에 안 되죠. 사전 결정을 받으면 의제받은 것으로 보는 게 요 4가지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는. 그래서 사전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4가지.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이렇게 4가지가 의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산지 전용 허가에 보면은 다만 밑줄 보전 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는 요까지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렇게. 그래서 사전 결정을 받았을 때 의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들, 이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인데, 산지 전용 허가는 보전 산지일 때는 도시지역에서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도시지역에 있는 보전 산지에 대해서 내가 허가 신청을 해서 사전 결정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보전 산지를 그 산지 아닌 걸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보전산지들은 산지 전용 허가가 자동으로 의제되지 않으니까 그건 따로 받아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로 7번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묶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가로 9번 요거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밑줄하시고 허가를 신청 밑줄. 그래서 내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밑줄. 이게 이제 사전결정입니다. 사전결정.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보시죠.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사전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사전결정을 받고 나서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허가권자. 누가 허가해 주는지. 해서 원칙,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는 누가 허가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예외적으로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러한 것들을 내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허가권자가 바뀝니다.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허가를 하겠죠. 내지는 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허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거 지을 때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근데 시나 군에서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허가권자는 그대로 시장, 군수. 그러니까 도에서는 무슨 건물을 짓든지 허가는 무조건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냥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하지만 큰 거 지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그리고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여기서 첫 번째,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을 하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여기서 제외되는 건물들. 이 공장, 창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 요까지 한번 보면은, 원칙 보면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허가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그 다음에 11조 5항에 따른 각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계 분야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뭐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예외. 다음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층수가 21층 이상 밑줄 하시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근데 가로 안에 연면적의 30%, 10분의 3이죠. 30%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밑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밑줄, 제외. 해서 제외되는 건물이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벌써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미리 보죠. 자,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허가를 신청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얼마나 확보해야 될까요? 100% 확보해야죠. 남의 땅에다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밑줄, 소유권을 확보. 아무 말도 없으니까 100%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대신에 권원을 확보한 경우이죠. 근데 권원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밑줄. 두 번째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의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밑줄 공유자 수의 80%. 지금 528페이지 보고 있는데,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밑줄. 이럴 때는 아직 지분의 합계가 80%밖에 안 되니까 20%가 모자르죠.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주택법 21조 이게 뭐냐면 주택법에서는 건물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에서도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 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한 경우 그 다음에 주택법 15조 1항에 따른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건 300세대 이상 짓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이 조문들을 시험에 내기는 좀 힘드니까 이건 참고로만. 그 다음에 4번에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대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리할 것을 확인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대지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나한테 소유권이 안 넘어온 단계입니다. 근데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권자가 물어보는 거죠. 관리청한테. 그 사람한테 팔 거다라고 확인을 해주면은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온 단계에서도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건축주가 직권법의 공용 부분,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직권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우리 민법에서 집합건물법 배우겠죠? 배웁니다. 거기 보면은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배울 때까지는 5분의 4 했는데 지금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정도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 동의 요건,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N은 허가를 내줍니다. 5분의 4니까 100%가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준다라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허가를 신청할 때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첫 번째, 권한을 확보했을 때. 다만 제외되는 게 뭐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 노후화라든지 구조 안전의 문제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됐고, 네 번째, 국공유지관리청에 매각을 양리할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직권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N은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 허가의 절차에서 요거 입주규모 사전 결정을 했고, 건축 허가의 신청 해서 맨 끝에 529페이지 맨 밑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서에 관계소유 사본을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 다만이야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이런 것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는 게 나오죠. 자 보면은 여기 시나 군에서는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누가 하죠?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는 그대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 겁니다. 다만 시장 군수는 이런 건물들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걸 도지사의 사전 승인 이렇게 부릅니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 허가를 받기 전에 승인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첫 번째 사전 승인 대상이 지금 보신 요거 큰 건물,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요건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30% 이상을 증축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외되는 것까지 다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규모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5가지 시설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뭐냐면 첫 번째, 일반 업무시설이죠. 일반 업무시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일반 업무시설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회식하러 어디 갑니까? 일반 음식점에 회식하러 갔죠. 그 다음에 2차는 어디 가죠? 노래방 가면 안 됩니다. 노래방은 이중근생이라서 위락시설에 가야 됩니다. 노래방은 이중근생입니다.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같습니다. 근데 2차 가면 꼭 오버하는 사람들이 술도 못 먹는데 오버해가지고 쓰러졌죠. 그 사람들 집에 못 가겠죠. 어디 재웁니까? 옆에 모텔에 재웁니다. 숙박시설에. 그 다음에 나머지 말짱한 사람 집에 가면 되죠. 공동주택. 요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거 허가 내줄 때는 나한테 승인받고 해 라고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이런 데서 규모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이러한 것들을 건축 허가하려고 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 여기는 규모는 따로 없죠? 규모는 따로 없고 뭐 지을 때?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건축하려고 할 때 요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그래서 보면은 시장 분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거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리 승인을 받으니까 사전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대형 건축물.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30% 이상을 증축해서 이렇게 된 경우를 포함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게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런 것들은 됐고 가로 2번에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 규모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해서 5가지 나오죠.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 건축하는 뭐? 위락이나 숙박시설. 이러한 것들을 지을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허가서를 교부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예외적 건축 불허가 처분 해서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고자 한 때에는 한국 건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밑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이게 허가 거부 사유입니다. 허가 거부 사유. 그러니까 예외적 불허가 처분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허가라는 건 건축 허가라는 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권자한테 내가 허가를 내주고 말고 판단하는 그게 없습니다. 재량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밑줄 부적합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뭘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 거부 사유. 그러니까 이거 사전 승인 대상 세 번째 거랑 좀 비교를 하셔야겠죠? 사전 승인 대상 세 번째 거는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걸 허가 내어주기 전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허가 거부 사유는 어디서든지 간에 위락이나 숙박시설의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데 그게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제지구 밑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밑줄. 그 넘기시면 안 되는데 박스 안에 그대로 있는데 531페이지고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허가 거부 사유입니다. 허가 거부 사유. 그 다음에 6번에 건축복합 민원 일괄 협의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매도 청구는 또 어디 갔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건축주가 건물 짓다가 갑자기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해가지고 돈 받아 놓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 현장 건축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 미관 개선,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데 안 하고 도망갈까봐 돈 받아 놓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로 2번. 허가권자는 밑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가로 띄워놓고 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 역시 또 가로 띄워놓고 에게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장기간 건축물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가로을 건축 공사비 미출. 건축 공사비의 1% 미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9회였나 30회였나 시험에 나왔던 게 1000제곱미터 1% 가로 비워놓고 옳은 숫자 골라 넣는 거. 그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가 되면은 보기 안 좋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대비하기 위해서 공사비 1%만큼을 예치하게 한다라는 거죠. 가로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예치 의무가 배제되는 건축물이나 건축주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들은 예치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53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가로 안에 분양 보증을 한 건축물, 두 번째 줄 분양 보증을 한 건축물. 두 번째도 보면은 분양 보증이나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이런 것들은 분양 안전관리 예치금 분양 예치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건축주 중에서 예치 안 해도 되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예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로 3번에 자, 돈 맡겨놨죠. 이거는 예치 안 하고 도망갈까봐 맡겨놓은 돈이 넘기시면 안 되고 533페이지 그 가로 3번 맡겨놓은 돈이니까 공사 끝나고 나면 돌려줍니다. 근데 돈 맡겨놨으니까 이자까지 해서 뭐 예치금을 반환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산정한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한다. 근데 보증서를 맡겨놨을 때는 A4지 2장 주고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됐고 가로 5번 뭐 이런 것들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까지 쭉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혹시나 몰라서 한번 보고 가는데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기간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 안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까 앞에 페이지에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었죠? 초고층 건축물 뿐만 아니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플러스 16층 이상인 건축물. 요 두 가지가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이 두 가지. 요 대상 건축물만 좀 보고 하세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이 주변 토지라든지 건물에 어떠한 안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요게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우리 책에 지금 초고층 건축물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심의 가로 이번에 뭐 기간을 지정을 해야 되고 가로 3번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죠.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해서 심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나머지 내용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35페이지 건축 허가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 1번은 허가라는 그 행정법 내용을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허가의 본질적 효과는 건축에 대한 상대적 금지가 해제되어 신청된 내용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원래의 자유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허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다른 허가 등의 의제. 허가 받으면 역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의제가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뭐뭐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거 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536페이지 매도 청구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아까 우리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100%.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 중에 두 번째 거. 건축물이 노후화라든지 구조 안전의 문제로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자, 허가는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지만 착공에 들어갈 때 이때는 남의 땅이 모래 한 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를 확보하지 못하면 착공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 20%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매도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 20% 이런 사람들한테 좀 팔고 나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매도 청구. 자, 매도 청구라는 건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소송인데 이 소송은 시가랍니다.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시가.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 전에 3개월 이상 소유자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거. 요거는 주택법에도 똑같습니다. 매도 청구할 때는 항상 시가라고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옵니다. 매도 청구할 때마다. 그래서 보면은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아까 이 80%요 공유자입니다. 이때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가격은 시가 동가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밑줄 3개월 이상 협의. 동그라미 2번 이런 건 됐고 동그라미 2번 말고 그 큰 2번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 20%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 중에 등기부를 쭉 떼보니까 소유자란에 낙가무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취득한 시점이 일제시대인데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현재의 주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럴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소재 확인이 안 됩니다. 낙가무라의 소재 확인이. 그럴 때는 일간신문에 일단 2차례 이상 공고를 합니다. 나타나라. 그리고 안 나타나죠? 그러면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본다라는 거. 그리고 매도 청구할 때 월대 가격은 시가로 하죠. 근데 이런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감정가만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번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있는 줄 이상의 일간신문의 밑줄 2차례 이상 공고 그리고 그 뒤에 쭉 밑줄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그리고 이런 토지들은 그 밑에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고 할 수 있다. 감정가를. 그리고 이제 감정가를 평가할 때는 당연히 감정평가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를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이거 말고 뒤에 먼저 보죠. 뭘 볼 거냐면 541페이지 건축허가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허가부터 다 묶어서 보고 지금 우리가 그 책에 있는 건 신고 대상 건축물인데 허가부터 다 묶어서 보고 신고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건축허가 제한. 우리 이제 제한은 2번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게 나왔었죠.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녹지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160 기본서는 161쪽이고 노트를 보셔도 되는 노트는 한 16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거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한이라는 게 나오면 제가 항상 나와야 되는 게 왜 제한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하는지 이 2가지는 항상 따라 나온다고 했습니다. 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술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두 번째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얼마 동안 제한하죠? 연장은?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세 번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네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이렇게 요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에블바디가 제한하죠.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시장, 군수한테 의견 듣고 제한하고 그 다음에 제한하려고 할 때는 심의 거쳐서 제한하고 요게 첫 번째로 배웠던 제한입니다. 두 번째는 약 30페이지 근처로 가보면 있을 겁니다. 어, 30페이지. 밑에 보면은 수직선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앞에 있는 거. 정비구역 지정 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래서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등등등의 7가지 행위를 허가받고 해야 되죠. 시장, 군수 등에게.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7가지 행위를 다 제한할 수는 없고 딱 2가지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지분 쪼개기를 제한한다고 했죠. 요거는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의 연장은 한 차례 1년. 요게 2번째 제한. 요것도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에블바디가 다 제한합니다. 그리고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 제한하고. 그 다음 요거 마지막 건축 허가 제한입니다. 이 건축 허가 제한 제목 옆에다가 뭐 하나 써놨습니까? 허가권자는 제한 X 이렇게 써놨죠. 자, 허가권자는 제한 X.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건축 허가라는 건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즉 허가권자에게 재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건을 갖췄을 때는 반드시 허가를 내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지 마음대로 제한하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 허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장, 군수, 허가를 하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국장이 제한을 하거나 시, 도지사가 제한합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왜 제한하는지가 나와야겠죠. 제한하는 사유. 그래서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는 국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는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역시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건축 허가 제한에서만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뭘 해야 되죠?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받은 국장이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때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건축 허가 제한은 기간이 2년 동안 제한하고 한 차례 1년 연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가지 제한하는 기간들이 다 다르죠. 국계법에는 3년 제한하고 연장 안 되는 거 있었고 3년 제한하고 2년 연장되는 거 있었고 정비법은 3년 제한에 1년 연장, 건축 허가 제한은 2년에 1년. 당연히 썩습니다. 헷갈리라고. 이런 것들. 이 건축 허가 제한 보면은 1번에 보면 국장의 제한, 2번에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제한.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국장은 밑줄,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이게 왜 제한하는지. 맨 끝에 보면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찬가지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로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뭐하죠? 국장에게 보고 밑줄. 그리고 보고를 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밑줄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한의 방법에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제한기간은 밑줄 2년 이내. 다만 밑줄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리고 제한하고 나면은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줘야 허가를 안 내주겠죠. 그 다음에 공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밑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심의 거치는 건 똑같은데 건축 허가 제한에서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친다. 뭐 이런 것들. 그거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옆에 핵심 포인트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8번에 건축 허가의 취소라고 돼 있죠. 자, 허가를 받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건축 허가를 취소 밑줄 하여야 한다. 밑줄 하여야 한다.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밑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받았습니다. 허가받고 나서 착공은 원칙 얼마 안에 하죠? 2년.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공장은 3년. 근데 박스 위에 다만 1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얼마 동안 연장해 주죠? 1년 동안 연장을 해줍니다. 근데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두 번째, 착공은 했는데 맨 마지막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 밑줄. 세 번째는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밑줄. 그러니까 아까 착공할 때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경공매 등으로 착공 신고 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는 착공을 못 하겠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소유권을 회복할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N은 허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필요적 취소사유.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허가받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착공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착공이 불가능할 때 N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허가의 필요적 취소사유. 그러니까 허가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허가권자, 그 다음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그 다음에 아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허가 거부 사유. 그래서 허가 거부 사유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이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 N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게 허가 거부 사유. 그 다음에 이거 허가 제한, 건축 허가 제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금 보신 허가 취소 사유. 이런 것들이 허가에 나오는 논점들입니다. 건축 허가권자, 사전 승인, 그 다음에 허가 거부 사유, 허가 제한, 그 다음에 허가 취소. 이런 것들이 건축 허가에 나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뛰어넘은 거. 신고 대상이죠. 신고 대상. 536페이지. 자,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536페이지.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일부 건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고 대상 건축물 해서 옆에 페이지 뭐 쭉쭉쭉 박스들이 나오죠? 그겁니다. 그거. 요것도 역시 뭐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외워야겠죠. 제가 거기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있는데 그거 제 노트에 보면은 제가 지금 정리하는 대로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그거 보셔도 상관없고. 자, 해서 보면은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거기 가로 1번에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밑줄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자, 첫 번째 증축입니다. 증축할 때 제 노트에는 앞에 면적이 85라고만 돼 있을 건데 앞에다가 바닥 면적이란 말을 좀 넣어주죠. 덜 헷갈리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하의 증, 개, 재축. 그 다음에 증축할 때 높이가 3m 이하의 증축 요거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이 3m 이하. 그 다음에 신축인데 이 신축은 첫 번째 어디서 하냐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합니다. 한마디로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촌에서 하는 거죠. 촌에서 하면서 엔드 관리, 농림 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규모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이 중요합니다.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러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을 줄여서 2미, 3미 이렇게 하죠. 2미, 3미. 미만이 중요합니다. 미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수선인데, 대수선은 첫 번째 규모가 역시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그러니까 2미, 3미. 건물의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두 번째, 이건 또는 하거나, 아까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렇게 네 가지 있었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요거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이 아니더라도, 큰 건물이라 하더라도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그냥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의 공장으로서 규모가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공장. 요거는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공장. 요걸 줄여서 이제 5.2공장이라고 하죠. 5.2공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로서 첫 번째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그냥 일반 건축물. 어떤 건물이든 간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은 신고하고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내지는 작물 재배사. 근데 창고나 축사 작물 재배사는 읍면지역에서 건축할 때 신고하고 지을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에서. 요게 신고 대상 건축물입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워서 푸는 겁니다. 외우면 풀고 못 외우면 틀리고 하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 참 좋은데,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좋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건 그냥 그래서 자, 지금부터 외우겠습니다. 같이. 증축할 때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증, 개, 재축. 높이는 3m, 30 아니고 3m 이하. 그 다음에 신축 어디서 하죠? 촌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하면서, 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 규모는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대수선이거나, 어떤 대수선이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그 다음에 뭐 4번은 됐고, 공장은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의 공장으로서 규모가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5.2공장, 이렇게 5.2공장.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 일반적인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창고는 20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400제곱미터 이하. 근데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읍면지역에서 건축할 때. 자, 증축할 때 바닥 면적 합계는 85제곱미터 이하, 높이는 3m 이하. 신축 어디서 하죠? 촌에서 하면서 규모가 2미, 5미, 3미 하지 마시고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그 다음에 대수선 할 때 규모는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이거나 어떤 대수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공장은 무슨 공장이죠? 5.2공장,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일반적인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창고는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400. 신축 어디서 하죠? 촌에서 대수선 규모는 2미, 3미. 공장은 무슨 공장? 증축할 때 높이는
신축할 때 규모는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바닥 면적 합계는 일반적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공장은 5위 공장. 신축할 때 규모는 2미, 3미. 신축 규모는 2미, 3미. 높이는 어떤 대수선이었죠? 바닥 면적 합계는 일반적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신축 어디서 하죠? 높이는 대수선 할 때 규모는 신축할 때 규모는 높이는 높이가 3m고 바닥 면적 합계가 85. 그 다음에 공장은 무슨 공장이죠? 어떤 대수선? 신축 어디서 합니까? 높이는 공장은 무슨 공장? 바닥 면적 합계는 신축 어디서 하죠? 규모는 5위 공장은 이거 5위 2미, 3미,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그 다음에 창고는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400. 공장은 무슨 공장? 신축할 때 규모는? 바닥 면적 합계는? 아, 다른 데서 한 3번 하면 다 외우는데 지금. 집중을 안 하신 거 그렇지, 집중을 안 하니까. 자, 하나 해볼까요, 문제를? 연면적 150제곱미터의 2층의 건축물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내력벽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이거 신고 대상 맞습니까? 아니요.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그렇지 않더라도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맞죠? 그러면 이건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이니까, 또는.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이, 외워도 못 푸네.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이나 3층 미만인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자, 그러면은 다른 거 보여드리면은, 연면적이 250제곱미터이고 5층인 건축물의, 기둥을 4개 수선합니다. 이거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게 또 뭐 아닙니까? 2미, 3미가 아니죠. 2미, 3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는이니까, 또는.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3층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틀렸죠? 미만이 N들가 있는데 농림지역은 맞죠? 촌에서는 맞는데 2미, 3미, 미만이니까 3층이면 안 되죠.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은 맞지만 3층 때문에. 그러면은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3층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아, 됩니다. 이거는.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면 어디서든지 간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또 기출지문 하나. 1층의 바닥 면적은 50, 2층의 바닥 면적은 30제곱미터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까? 1층의 바닥 면적 50, 2층의 바닥 면적 30인 건물의 연면적은 80.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그러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외워놓고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증축할 때 높이가 3m. 높이가 3, 고세 또 까먹었습니까? 3m. 그 다음에 신축할 때 규모는 2미, 3미. 공장은 무슨 공장? 바닥 면적 합계는 85. 이런 식으로 계속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신고 대상 건축물입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다음 538페이지. 보면은 건축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규정은 건축신고에 관해서 이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허가받으면 의제받는 것들 있죠. 신고해도 다 의제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허가받고 나서는 얼마나 착공하죠? 2년. 근데 신고는 밑줄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해 줍니다. 저 뒤에 있죠?
그리고 이 1년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효력이 상실. 효력이 상실. 실효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전 결정 받고 나서 얼마 안에 허가 신청하죠? 2년.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은 얼마 안에 하죠? 2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나서는 착공 얼마 안에 하죠? 1년.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의 효력이 상실. 이렇게. 그리고 허가나 신고, 착공 의무 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통지 의무 뭐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맨 앞에 국가 지자체 매출. 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밑줄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허가받고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허가권자랑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협의하면 됩니다. 협의. 그럼 협의를 했을 때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 2번이죠. 국가지자체는 건축물 소재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 가로 3번 협의한 건축물에는 거기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출. 가로 3번에 가로 안에 있죠. 사용 승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보하여야 한다. 매출. 협의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대신에 통보하고 건물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건 뭐냐면 우리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면은 지하철역 밑에 상가 같은 거 있죠. 화장품 가게 있고 커피 가게 있고 그겁니다. 그거. 해서 보면은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여유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구분지상권은 민법 시간에 배웠겠죠? 네. 설정해서 주민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쭉 밑줄하죠.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하철이 있는데 이런 데는 국공유지겠죠. 해가지고 지하의 일부 공간 여기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 편의시설 뭐 1종 근생, 2종 근생, 전시장, 공연장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이 나오는데 자, 보면은 건축주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특별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데 경미한 사항은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한 미추.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은 허가받고 미추. 그거 말고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겠죠. 그거는 신고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은 허가받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은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메토 이런 건 됐고 신고로서 허가를 가름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거죠. 신고로서 허가를 가름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서 허가를 가름할 수 있는 규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회 불구에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변경하기 전에도 신고 대상이었는데 변경하고 나서도 신고 대상의 범위 안에 속하는 거죠. 그럴 때는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건 좀 밑줄 해놓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사람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라는 건 대물적 행정처분이라고 했죠. 물건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이런 것들 바꿀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3번이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사람 바꿀 때. 그 다음에 일괄신고라는 건 뭐냐면 자 원래는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 그때마다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을 바꿀 때 이럴 때는 일단 바꾸고 나서 사용하기 전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이러한 것들이 변경됐습니다 라는 걸 일괄적으로 같이 신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허가 신고 사항 중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미추.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뒤에 보면은 외울 거 아닙니다, 이건. 1m, 뭐 10분의 1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1m, 10분의 1, 1m, 10분의 1 뭐 이런 것들.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건축 허가 제한 이런 것들은 했고, 건축 허가 취소, 그 다음에 용도 변경도 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가 보면은 555페이지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나오죠. 가설건축물. 자, 보면은 지금 한 게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했고, 신고 대상 건축물 했고,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협의했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할 때 뭐 변경 허가 받는 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개축, 재축, 85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것들은 신고, 그 다음에 사람 바꿀 때는 신고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나오는 게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입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